네, 초인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는 누구예요? 변호사는 한 분. 저 없는 셈 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저는 아니고요. 왜 평론가는 왜? 평론가는 두 분이고 변호사는 한 제가 분. 이렇게 몸무게가 큰데 왜? 예, 도합 세 우리끼리 분입니다. 정기현 욕하다 이렇게 됐어요. 이해하세요. 지금 정기현 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독 기사와 뭐 기사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해석이 필요한 기사들도 있고요. 그 JTBC 보도 단독만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한겨레 단독을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구나 이렇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 한겨레 단독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겨레에서 지금 단독을 보면 계엄이 선포되는 순간에 국힘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텔레그램 내에서만 본회의장으로 와라라고 외쳤다. 텔레그램 내에서만. 근데 여기에는 한동훈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을 대신해서 다른 의원이 지금 한동훈 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한겨레 단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텔레그램 내에서는 침묵했다. 이 텔레그램 내에서는. 그래서 한겨레는 지금 이 텔레그램을 확보를 해서 박수영 의원이 올린 글에 보면 야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된 것이니까 국민의힘 국민과 함께 맞겠다.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 박수영 의원이 올린 글이래요. 네. 10시 49분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고 21분 지난 다음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속 추경호는 입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화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네. 이거 좀 이상해. 근데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쪽은 여기에서는 발언은 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2분 뒤인 10시 40분에 그리고 11시에 두 번 공지를 했다. 중진회의와 국회 비상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다. 또 이후에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로 재공지했지만 나경원, 윤재욱 의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이 저지돼서 이후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했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로 재공지했지만 나경원, 윤재욱 등이 경내 출입이 저지가 된다네? 라고 말해서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했다.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됐던 것일 뿐 의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추경호는 계속 지금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립니다만은 내란 공범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네. 나와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믿어야죠. 네. 객관적 자료 플러스 그 당시 정황.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행동은 매우 이상했었고 이상해. 매우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껌껌이 방해 작전을 펼쳤던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러면서 그 중간에 대통령하고 통화를 2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과 통화를 한 직후에 150명이 아직 안 찼대. 빨리 끌어내려. 이러한 종류의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지시, 대통령과의 통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수상한 행동, 이런 것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네. 우리가 아무리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명예훼손 당할 걸 걱정하면서 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문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그런 수준은 넘어섰고 이미 매우 중요한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의결 또 내지는 그 전에 계엄령 문건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의 입을 이런 식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 경내 국회 경내 출입이 저지돼서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말이 안 돼요. 역으로 놓고 보면 국회 경내로 경찰이 출입을 저지하는 상황이니까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집권여당의 의원들은?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야? 계엄을 했는데 계엄을 해지시키려고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찰이 제지하고 있어? 무슨 말이야? 이거 가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저지했으니까 나는 못 들어가니까 국회로 가지 말고 당사로 오세요. 그러니까 추경호란 사람의 판단이 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는요. 예. 당시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청에 있으면서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다. 본인이 본청에 있었대요. 본청에 처음에. 있었다? 예, 예. 자기가 있는데 표결에 안 들어가는 그러면서 거야. 사람들을 바깥으로 유도했다는 거잖아요. 당사로. 그게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알 수 있는 본인은 거예요. 본청에 있었는데 왜 그럼 표결에 참여 안 해?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왜 글로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하필이면 탄핵 관련해 가지고 찬반 투표를 하기 바로 직전에 의총에서 자기에 대한 탄핵 그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면서 야 니네들 다 같이 분노해 달라. 민주당이 날 죽이려 그런다. 이게 정말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JTBC 보도를 보면 네. 단독으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의총 전에 돌린 이 문건, 야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만들고 있으니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어서 탄핵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으니 현재 그렇게 내고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같은 동료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탄핵은 막아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국민의힘 안에 형성이 됐다라는 식으로 자기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탄핵에 반대할 만한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탄핵은 그치. 이 계엄령은 잘못된 거라고 본인들 인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하고 반대되는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 투표를 할 명분을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이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탄핵 반대 투표를 해도 전혀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인지부조화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서 준 거예요. 사후에 자기에 대한 논리를 이 탄핵과 관련한 내용을 주면서 봐라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이다. 니네가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따위 짓 하는데 니네가 여기 동조할 거냐. 그럼 니네도 그러면 정권 넘겨준 바로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니네가 바로 배신자다. 이 얘기를 해준 거죠 사실은. 근데 추경호는 정말 이상해. 정보의 조각을 김민하 평가가 잘 모으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미 좀 다른 말하겠지. 데서도 얘기가 잠깐씩 나왔었잖아요. 비공개 의청에서 추경호 그 탄핵안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경호가 내란 공범이라고 한 부분들을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게 이전에도 기사에 조금씩 등장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더 펼쳐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미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나왔었어요. 비상의총 때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근데 이번 보도를 통해서 좀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호가 내란 공범이 됐다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설명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 됐다고 하는 거는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의원들도 같은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의원들은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추경호가 만약에 공범이 되는 상황이 오면 당신들이 거기에 배신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선택하게 만든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거야 말 거야만 물어본 게 아니라 추경호도 죽일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당신도 거기에 공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같이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당시 비상의총에서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안에 반대하도록 유도하는 작업들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는 확실히 찔린 거야. 맞아.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본청에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에도 들어가지 않고 윤석열하고 2차례나 통화도 했고 그때 통화했던 거 자기 말로는 무슨 뭐 대통령이 내가 계엄령 선포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해라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진짜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 거짓말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해라는 말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정족수 채우지 못하게 과반 채우지 못하게 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추경호한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국민의 의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그러면은 국민의 의원들도 전부 내란 공범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러네. 근데 그때 본청에 제 기억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하고 그 계엄해제에는 투표 안 한 또 다른 의원이 있어요. 신동욱 의원이라고. 네, 서초을. 내가 분명히 봤거든. TV에서 그때. 근데 그 의원뿐만이 아니고 네. 지금 애초에 추경호가 처음에 내렸던 지침은 국회 예결위장으로 오라는 거였거든요. 예결위장으로 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추경호도 뭐 어쨌든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방침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친윤들도 들어간 겁니다. 일단 예.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신동욱이든 아니면 몇 명의 친윤들도 국회 내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침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혼선이 벌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본회의장으로 와라 이걸 하는 과정에서 당사로 바뀐 겁니다. 이 지침이 당사로 가라.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이 나갑니다. 아 들어온 사람 또 나가? 나가고 나가요. 안 나가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표결을 또 안 합니다. 또 표결 안 그렇지.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그 우리가 본 텔레그램 방은 108명이 있는 방이거든요. 그렇겠죠. 그 텔레그램 보면은 밑에 108 멤버스라고 돼 있어요. 그 그렇겠죠. 영어로 예. 이게 몇 명이 들어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예. 108명이 들어 있다고 돼 있어요. 예. 그 방은 이제 108명이 있는 방인데 뭐 친윤들이 있는 방에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러네. 그럼 거기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여러 가지 가능성이 뭐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 추경호가 만약에 내란 공범이 되면 어떤 층위에서든지 내란 공범이 되면은 비슷한 어떤 뭐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것도 여러 수위가 있는 거잖아요. 예. 비슷한 정도의 처벌 또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을 다 해주셨지만은 의원총회 할 때 친절하게도 탄핵 소추안에 보면은 추경호가 내란 공범이 돼 있다라는 거를 표시까지 해가지고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추경호가 내란 공범이면 나도 같이 엮인다. 그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심야에 18명 빼놓고는 어떤 수위에서든지 내가 안 들어가서든지 아니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안 해서든지 부하수행으로 되네. 그렇죠. 내란. 아니면 예. 추경호로부터 별도의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든지 이건 가정입니다만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통해서 나도 이게 뭔가 엮일 수가 있다 이 생각을 각자의 층위에서 다 했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탄핵을 막든지 아니면 다른 뭐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탄핵이 통과됐지 않느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누구 때문에 내가 잡혀가게 된 거냐? 한동훈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한동훈이 미운 거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동훈이 축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다가 204표라고 생각보다 평론가들이랄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숫자가 나온 이유도 여기에 있었겠네. 버들버들 떨었던 거지. 그렇지. 자기들도 버들버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전에도 얘기했을 때 나왔던 것처럼 비상의총장에서 자 찬성표 던질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더니 5명 딱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5명? 더 없어? 5명? 그래 그러면 해볼만해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결국 나중에 가지고 딱 보니까 12명이 찬성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지가 딱 돌아가지고 온 거지. 아니, 거기서. 그러면서 조리돌림을 해요 지금. 그 찬성한 의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 일으켜가지고 인민재판하고 그다음에 찬성했다고 지들은 찾았어? 판단되어진 사람들 자기들은 찾았죠. 찾았어. 그러면서 조리돌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의원들을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원들이 공격하도록 지금 부추기고 그 있어요. 의원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럼 우리가 조리돌림을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범죄 공범이에요. 범죄자 진짜. 공범인 거예요. 네. 근데 한동훈은 공범이 아니야. 친한계나. 다 공범이 있는 건데 그치, 공범 왜냐면 아닌 그때 당시에 것들이 국회 들어갔으니까. 그치 예. 공범 아닌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불안해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공범 아닌 인간들을 떨어내는 작업을 하려고 뭐 한동훈을 내쳐버린 거야. 그리고 그 얘기를 공범이 하자면. 아닌 사람들이 당권을 잡고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어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 대선에 이기든 지든 뭐 지겠죠 100%. 네. 졌는데 여전히 이제 한동훈 당대표 체제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무슨 당 쇄신을 한다 그러고 뭐 할 텐데 누가 쇄신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런 구도에서 그러네.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쇄신 정도가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될 그렇죠. 사람들이 있네. 근데 한동훈은 잘못 그러고도 가면- 남을 사람이라는 거 확인한 거지. 그러네. 이번에. 감옥에 갈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이고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그 언저리에 비슷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쇄신 대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피바람 불 건데 그러니까 내쫓는 거죠. 미리 내쫓고 그리고 결국은 희생양 만들고 욕할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네. 근데 지금 본인들이 대통령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음. 여기서 제일 욕하기 손쉬운 사람은 자기네를 지지하는 그쪽 지역의 정서를 이용해서 한동훈밖에 사실은 없는 거고 한동훈이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동훈을 나쁜 놈 배신자 만들어서 죽여버리자 네. 이제 이런 입장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원래 못 내칠 거라고 예상했다고 그 말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자면 그 계엄령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사이 기간 동안에 친윤끼리 뭔가 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친윤끼리. 그리고 한동훈을 어떤 방식으로든 떨어내야 된다고 하는 불안감들이 작동했을 거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라도 그 물론 이제 그 탄핵안이 부결됐다면 그렇게까지 폭발하지는 않았겠지만 탄핵안이 통과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한동훈을 내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조직적인 친윤계의 그 뭐랄까 내란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속으로 얼마나 찔렸길래 얼마나 나쁜 짓을 뒤로 했길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딴 마음을 먹었길래 국민에 대한 배신을 어떤 순간에 했었다는 거를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들의 양심은 그렇죠. 양심이 있다면 나는 어떤 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그 선서를 어겼구나 라는 걸 알겠지. 12월 3일 어떤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러네. 그러니까 해석이 좀 되네요. 내란의 부역자라는 음. 스스로의 자괴감이나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아마 떨쳐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법 논리나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지금 그렇죠. 합리화하는 가정이구나. 그렇죠. 권성동을 비롯해서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 말하는 걸 다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된 다음에 하는 모든 일성은 네. 결과론적으로는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기는 한데 그렇죠. 그 자기 살 길을 찾는 과정 중에서 온갖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너무 빤히 보이잖아. 게다가 네. 아니 권한대행이 뭐 거리냐 뭐냐 따지면서 그렇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단 말이야. 어떻게 그딴 말이에요. 바로 자신이 그 전에 음. 곧바로 여야가 합의한 추경호 원내대표 때 여야가 합의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어떻게 임명 안 하냐 이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제 와가지고 뭐 거리는 어떻고 직무집행 정지는 어떻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못하게 하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 바로 직전까지도 특검 6개 거부권 행사하라고 그 난리를 치고 지금 이번에 한 총리한테도 거부권 행사하라고 난리 쳤던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였을 거예요. 뒤에서 부추기고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까지 내가 권한대행밖에 안 됐는데 내가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그랬는데 옆에서 부추겨가지고 야 너 거부권 행사해도 돼. 너 대통령이야 똑같아. 너 내가 나중에 잘해줄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까 일관성 있잖아요. 이거 공범이 내란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 지켜야 될 필요가 생긴 거 아니에요? 같은 공동체예요 지금. 그렇죠. 이미 범죄자면 같은 공범인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이런 방식들로 계속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역으로 보면 제가 오늘도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썼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하는 짓은 우리 집으로 들어온 강도 윤석열과 계엄군을 한편이야. 계엄군을
야 다시 언제든 들어올 수 있고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면 윤석열과 같이 인연을 다시 살라는 거잖아. 그렇죠. 인연을 다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굽신거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또 개업을 할지도 모르는 저 부부. 그리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저 부부를 대상으로 그들의 방탄특검을 계속 해주면서 계속 우리는 살아야 된다. 3억씩 매기고 경호 다 해주고 의전 다 갖춰가면서 저 부부가 해외 순방을 가고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해외 순방에서 영업사원 1호로 무슨 업적을 누렸다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KBS를 통해서 들으면서 2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네. 국민의힘이 지금 주장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윤석열과 2년 더 살아라. 김건희 데리고 2년 더 살아라. 국민 주권자 너희들이 그냥 참아줘라. 네. 말도 안 되지. 아니 그 거꾸로 해드리면 도둑놈들이지 도둑놈들. 거꾸로 해드리면 되죠. 국민 여론으로 네. 윤석열하고 같이 살아라. 교도소에서. 그렇지. 그러면 되잖아. 니들이 따로 살아라. 그냥 윤석열하고 살아라. 그냥 법대로 교도소에서. 니들이 이렇게 교도소에서 해주면 되는 살아라. 거지. 그런 거라. 그게 국민 여론 아니에요? 네. 이래서 내란의 힘이라는 이름까지 지금 등장하고 국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렇지.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네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현재 모습으로 만든 건 윤석열 스스로이지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붙어있던 간신무리들이라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실제 이렇게 만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권성동 이런 사람이고 현재 윤핵관이라 그러면서 한동훈 내쫓고 자기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뭔가 난리치는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본인들의 계산도 잘 틀렸지만 명태균 게이트에 있는 황금폰 속에 현재 지금 대선 주자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고 제가 그 내용을 대강 알고 있는데 대강 알고 계시죠. 대강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재 대선 주자라고 큰 소리치고 앞에서 자기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남상관 변호사가 아침에 또 인터뷰를 또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했고 오늘도 유승민이 했고 오늘 또 했더라고. 네. 김종배 시선 집중회의도 또 해가지고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뭐가? 뭘 밝혔느냐? 오세훈 거짓말 좀 그만해라. 안타깝다. 홍 시장 당신 복당하게 도와달라고 그 얘기한 거 다 들어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해라. 이 얘기예요. 남상관 변호사가 안타깝다고 그랬어요. 안타깝다. 홍 시장이 자기는 엄청나게 청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아 명태균은 사기꾼 새끼고 뭐 이런 새끼 죄송합니다. 사기꾼 XX고 상종 못할 인간이고 나는 그렇지. 일찌감치 그 사람 손절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죠. 오세훈 시장도 나는 딱 두 번 만났고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어서 나는 손절했다 다 말했죠. 아. 둘 다 거짓말이다. 니네들 한번 이거 까지면 어떻게 할래? 나 특히 이번에 내 핸드폰 17일 날 어제부터 계속 포렌식 그거 하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참관하기로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상관 변호사가 아, 나 그래요? 참관합니다. 변호인으로서 그 내용 뭐뭐뭐뭐입니다. 미리 알려주겠습니다. 얘기했어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 포렌식은 끝났다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포렌식 한 것들을 놓고 그렇지. 확인하는 검찰이 또 확인은 숨길 수 자- 있으니까. 확인하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숨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오세훈하고는 2번 통화했다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오세훈이가. 오세훈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더 통화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직접 얘기하는 것도 지금 아마 녹음 파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홍준표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그다음에 다시 복당하는 과정에서 통화한 내용이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도 난 모르는 놈이야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를 수가 없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것만 있나? 지금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대통령의 심리나 국민의힘 의원이나 소속 자치단체장 심리가 비슷해요. 제가 볼 때는 명태균 거 까질까봐 불안불안해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그렇죠. 결국 그것도 어떤 계엄령 선포하는 데서 일정 부분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즉 국민의 의원들도 비슷한 거예요. 윤 대통령하고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도 나 불안한 사람이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윤이 가면
이거 확 다 뒤집어지거나 수사를 통해서 다 까지게 될 것이고 다 까이면은 나중에 자기도 갈 수 있다는 불안감들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지자체 비겁하고 의원들도 그렇고. 찌질한 게 윤석열도 그렇고 그를 추종했던 무리들 국힘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또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헌재에서 발표를 했네요.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서류 수치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법이고 뭐고 없구나. 진짜 막무가내구나 이 맞아요. 사람들은. 예, 예. 헌법재판소가 예. 요구하는 거는 지금 이제 속보들을 조각조각 맞춰오면은 예. 그 계엄이랍시고 뭐 선포할 때 그 이제 포고령하고 국무회의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 없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은 이미. 예. 근데 절차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위법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벌써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재는.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는 뭐 법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절차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판단할 때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굉장히 들고 빠르죠. 그다음에 이거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은 우리 그냥 법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침대 축구고 이런 식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거는 어쨌든 이 형사 재판이 아니고 이거는 탄핵 심판이 그렇죠 탄핵 심판인데 이거는 이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징계 사유인 거예요. 쉽게 그렇습니다. 얘기하면 탄핵 사유인 거죠. 예. 헌법을 이 수호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이 탄핵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헌정을 수호할 의무가 이 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절차를 빨리 끝낼 사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법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그러니까 헌재법 변호사시니까 헌재법 40조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형사소송으로 준용하는 게 아니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준한다. 그 말은 증거나 증인이나 형사소송처럼 완벽하게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그냥 요거는 이름도 이게 심판 뭐 판결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헌재는 결정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법률 용어가 결정했다라고 나오지 이거를 뭐 재판에서 1심에서 심판했다, 판결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거든. 아니, 근데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네. 안 해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죠. 다 8년 전에 해봤잖아. 그때도 똑같이 그랬거든. 똑같이 침대 축구하고 똑같이 시간 끌려고 하고 똑같이 형사재판 진행 중이라고 똑같은 논리를 되게 됐거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거 다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말도 안 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이쪽에는 탄핵 매뉴얼이 아예 있어. 우리가 자꾸 탄핵 당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 매뉴얼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하고 매뉴얼이 있는 거야. 그렇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 그리고 헌법재판을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처럼 여기고 여기에다가 그런 논리를 갖다 대면 큰일 난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견해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 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는 걸 그렇지. 기본으로 전제로 하고 있고 맞아요. 그거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형사법하고는 틀린 부분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니네가 그런 주장을 하고 절차에 있어서 그런 걸 준용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준용하고 말고는 재판관들의 판단한 몫이고 그렇지. 권성동이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아, 당연하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일반적인 권력자들이나 권력 작용을 통제하는 것이 원래 기본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처럼 야 탄핵 심판 정지해. 내가 여기 형사 사건 가가지고 해결하고 올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말도 안 된다는 소리. 헌법재판소가 87년 체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사실상 헌법재판소한테 왜 권한을 몇 가지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위헌 심리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왜 대통령 탄핵 심리까지 할 수 있도록 줬으면 정당 해산권을 왜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줬겠어요. 이거는 군부 독재나 독재가 다시 시작되는 걸 막겠다고 하는 장치로 헌법재판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2의 장치로. 네. 왜냐면 함부로 정당 막 해산해 버리거든. 그렇지.
그거 못하게 헌법재판소라는 별도의 기구를 해서 판단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박정희가 그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네. 우리가 교훈을 박정희가 그렇게 얻었기 했잖아. 때문에 그 교훈에 따라서 네. 이런 식의 87년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정당 해산 심판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결국은? 그렇죠. 대통령 탄핵은 어떻게 판단할 거야? 그리고 고대 대통령의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라고 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국회에서 징계되잖아요. 제명되는 거. 네. 3분의 2 이상 결의하면 제명돼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있죠. 그거 이의 못 해요. 국회에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어. 그걸 가지고서 나 이거 잘못됐으니 법정으로 가져가서 이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청구 소송하겠습니다. 사법부에서 다시 못 해요. 못하는. 네, 그러니까 못 한다고 써 있어요, 아예. 국회는 법의 규정에. 헌법기관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 국회라고 하는 너네들에게 우리가 자율성이구나. 권능을 부여해준 이 기관은 니네끼리 알아서 하고 어. 이 안에서 해결해라. 이거를 법의 영역으로 갖고 오지 말아라.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나 해고 부당합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소송할 수 있잖아요. 해고 그렇죠. 무효 소송 하잖아요. 그런 거 못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제명된 게 해고랑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국회의원 거기 가서 말하지 마. 여기서 결정했으면 끝인 거야. 이게 바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 김혜진을 제명한다고 나서잖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아니 국민의힘은 김혜진은 제명해달라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제명을 당해야지 비례니까 그치, 이 당을 탈당할 수 싫어서 있게. 나가고 싶다. 아. 그러니까 이 김혜지 의원이 음. 난 제명하고 싶어. 제명시켜줘. 그랬더니 권성동 의원이 야 뭐뭐 하지 마. 너 탈당해. 탈당하면 의원 배지를 다 빼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나대지 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음. 아니 탄핵에 찬성했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도 위헌 위법하다고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그 건에 대해서 국회 배지를 네, 뺏으려 그래. 그 국회의원 배지를 뺏고 너 나가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미친 거죠 그러면. 지금 저 윤석열 씨는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했고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지만 지금 계속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계엄군도 수방사만 계산해도 최소 실탄만 계산해도 9,000발 정도가 그렇죠. 지급됐고 예, 실탄이 9,000발이라고 15,000발 중에서. 수방사 1경비단만 계산을 해도 185정의 소총과 권총, 185정, 저격총 한정,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드론 재민건 한정. 이 공중에다 다다다다다 발사하는 네. 아니야, 이게 드론 일종의 재민거는 레이저예요? 전판가 그거 해서 이렇게 구경 큰 것처럼 드론 재민 생긴 거는 뭐 건데. 드론을 아, 못 다니게 하는 뭐 총인 그런 것이죠. 거예요? 전파 방해 같은 걸 그쵸. 쏴가지고 드론을 떨어뜨리는 거지. 요거까지 다 하면 187정이네. 수방사 1경비단만. 아니 근데 뭐 군인이 움직이는데 총을 안 갖고 움직이는 거 웃기잖아요. 그건 뭐 드론- 그렇다 치지만 네. 드론 재민 거는 아마 촬영이나 이런 것을 방해할 그치, 목적인 그치. 것이죠. 아. 그리고 촬영 그렇긴 한데 전 좀 놀라운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투입했던 병력이 몇 개 중대 규모 정도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병력 규모로만 보면. 근데 9,000발이면은 지나치게 많은 실탄이야. 아 그래요. 공포탄 네. 빼고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공포탄 공포탄 빼고 15,000발이야. 14,000발 예. 정도 된다는데 네. 실탄만 지금 9,000발. 우리가 탄창 하나에 들어가는 그 실탄이요 한 30발 돼요. 제일 긴 탄창이. 짧은 탄창은 M16이 아니 그러니까 K2가 K1도 다 똑같아. 그거 K2, 호환할 예, 수 있도록 K1이. 돼 있는 탄창인데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15발, 긴 거는 30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9,000발 들어가야 돼. 아니면 공포탄까지 들어가려면 14,000발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탄창을 지가 끼는 거 아니잖아. 그럼 미리 껴져 있는 거지. 그렇죠. 보통은. 예. 그 언제 전쟁 났는데 총 쏘는데 그 맞습니다. 실탄을 끼고 있어. 네. 아예 탄창 형태로 9,000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4,000발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0발 들어가는 탄창을 몇 개 가져갔어야 됐겠어요. 그러네. 14,000발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다는 얘기야. 300개 가져가면 9,000발만 실탄만 해도 그죠? 아 근데 국회 들어가는데 무슨 보통 사병이 아무리 탄창을 많이 껴도 한 4개씩 정도밖에 몸에다 못 낀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갔잖아. 그러니까 통을 가져갔더라고. 그것도 통 하나 가지고도 택도 없는 얘기야 그거. 통을 몇 개를 가져갔다는 이야기. 기껏해야 몇백 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14,000발을 가져갈 정도면 얼마나 많이 가져간 거야. 근데 그것도 국회에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경호용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자꾸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한단 말이지. 게다가 지금 밝혀진 게 그
부서를 꼭 해야 되더만요. 그렇죠. 그렇죠. 국무위원들이 해야죠. 예, 계엄을 근데 선포하려고 안 했잖아요. 하니까 아무도 국무위원들이 부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하다가 5분 만에 그냥 자기 아니 혼자 성미랑 나가버렸다며. 장관이 말했잖아요. 네. 이건 하는지 안 하는지 시작인지 끝인지 갑자기 어딘가 나가가지고 그 소리를 하고 있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절차적 위헌이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난 다음에 네. 막 설명하고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몇 명의 국무위원이 있으니까 아 몰라 난 할 거야 니네 멋대로 해 혼자 그러고 막 나가버렸다잖아. 가버려서 그리고 그냥 생방으로 그 했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봤고 국회에 침입해가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차관이 나와서 어제 국회에서 그랬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물어봤잖아요. 계속 물어봤지. 계속 긍정하더만. 예. 생중계되는 그거 증거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거라도 증거 능력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네. 증거 능력이 있는데 이제 증명력이 문제죠. 증명력이 얼마나 되냐 안 되냐. 근데 모든 언론이나 모든 촬영한 그 녹화본이 다 똑같이. 쉽게 말해 현행범이라는 이야기잖아. 완전 현행범이죠. 그 긴급 체포를 현행범이라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거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세세하게 지금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예. 이런 내란 사건에 대해서 21세기 대한민국 우리가 군사 독재를 겪지 않은 나라면 또 모르겠는데 다 겪었던 나라예요. 몇 년을 겪었어? 30년을 넘게 겪은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지. 그 시기를 다 겪은 나라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피 흘려가지고 민주화 시위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랬던 사람들을 지금 반국가 세력이 취급하고 이러면서 그거 척결하겠다고 지가 계엄령을 선포를 해 다시. 그것도 군 출신도 아니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이. 아니 그리고 그래놓고-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대잖아. 국민들과 함께. 그래놓고 이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코미디아냐? 놀라셨죠? 네. 놀라셨으면 미안해요. 이딴 소리 나고 자빠졌는데 이거는 역사의 심판 때까지 같이 올려가지고 예. 한꺼번에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대통령이든 어떤 누구든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식의 시도는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전시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 제거든 아니면 자기와 반대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독재를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예. 다시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거를 형사, 사법 모든 절차를 동원해가지고 철저하게 심판해야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절대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잘 뭐 보고 있겠지만 법적으로 이거는 이게- 우리가 사회의 진실과 거짓의 논쟁이나 음. 사실과 거짓의 논쟁으로 자꾸 우리가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언론들에서도 자꾸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끌고 가는 건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된다고 나쁩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내란죄는 저 방조범이 없고 다 공범이더만. 그럼요. 다 공범이야. 내란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예. 그거 부하 수행까지 전부 다 공범이 돼. 예. 그러니까 정범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래, 그런 공동 경우는. 정범으로 왜냐하면 나가버리고. 1, 2, 3항이 다 따로따로 이 행위 그러니까. 태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조는 앞에 거는 우두머리죄. 그렇죠. 그다음에 주요 임무 종사죄. 예. 세 번째가 단순 가담죄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각각 역할에 따라서 다 정범인 거예요. 공범도 그렇더라고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공동 정범으로 다 처벌이 되고 이거 방조범 뭐 이런 개념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하 수행 계속 하려면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데 권력 찬탈이라는 게 뭡니까? 내란죄는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 찬탈을 왜 합니까? 이 논리로 지금 그렇지. 자기는 내란죄가 네. 안 된다고 하잖아요. 기구 자빠졌다 정말. 그건 자빠졌어요. 전두환이가 5.18 때 그럼 왜 자빠졌네, 했어? 정말. 그때 권력을 이미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친위 쿠데타 한 거 아니야. 그때는 이제 더 심해가지고 양민까지 학살한 건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국가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대통령으로 자기가 총리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도 반란을 일으킨다니까. 페루 후지모리가 그랬었고. 그렇게 그래서 십몇 년 한다니까요. 집권을 했었고. 그게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자기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버리는 수단으로도 하고 다 하는 거라니까. 좀 자기가 예.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권력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권력을 뭐 내가 다 어. 쥐고 있으니까는 더 이상 찬탈할 권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논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주의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친위 쿠데타라는 거의 본질은 더 큰 권력을 추구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큰 권력, 더 공고한 권력을 추구한 건데 헌법에 보면은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는 국민으로부터 거예요.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갖고 행사하는 게 본질인데 이 대통령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 지도자는 그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더 찬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내란의 본질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는데 내가 권력을 이미 갖고 있는데 더 찬탈할 게 뭐가 있냐. 이거는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똑같은 논리를 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이런 자들이 네. 이런 자들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자들이 지금의 이런 난리를 만든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정치학에서 1946년 이후로 친위 쿠데타가 전 세계에서 46번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80%가 성공해요. 맞아. 저도 비슷한 기사 한번 어디서 본 것 같아.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내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친위 쿠데타가 더 성공하기 쉬워. 너무 쉬워.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군경이나 다 행정-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행정 권력이나 있잖아. 군 통수권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국회하고 사법부까지 장악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번 유신헌법이잖아요. 박정희가 했던. 그치. 국회 해산시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슨 뭐 내란을 합니까? 이거는 웃기는 논리고. 그렇죠. 그렇게만 동원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음. 그 모델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니까 환장을 노리시죠 정말.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지. 이 지금. 인간들은 71년도에 유신헌법을 그냥 찬양하는 거가 똑같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박정희 아직 권력 가지고 있었는데 또 유신헌법 또 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네. 사고방식이 진짜 딱 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71년에 머물러 있는 이해가 거야. 안 돼. 그때 네. 사실 나이 어렸는데 10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때를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치겠다. 광고 잠시 보시고 그다음 내란 이야기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서경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에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되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로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670-2571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유튜브 채널 보고 왔다라고 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웰세이브의 고함량 비타민 B 제품을 선물로 100% 증정합니다. 예. 노상원하고 문상원은 노상원은 전직 정보사령관이었고요. 문상원은 그때 당시 내란 때는 이제 현직 정보사령관이었죠. 12월 1일에 안산에 있는 롯데리아 햄버거 집에서 만나서 롯데리아는 또 무슨 참 개업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웃기지 않아요? 무슨 왜 햄버거 집에서 모여서 이런 햄버거 중요한- 먹으면서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아유. 작전을 저 전직 투스타와 현직 투스타가 정보사령관 전현직이 이제 뭐 우스개를 하자면 예. 이제 미국계보다는 일본계가 좋다. 뭐 이런 거 같고. 네. 그래서 맥도날드보다는 맥도날드가 롯데리아다. 그러니까 뭐 역시 이 네. 정권에서는 뭐. 네. 근데 이제 그 우스개고 음. 좀 진지한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네.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뭐 거의 영화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사가. 예, 그게 그래서- 특성화돼 있겠지. 예, 오히려 이렇게 도심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거 맞아요. 예, 도심 한가운데고 예. 뭐 햄버거 집에서 그랬겠느냐라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요, 제가 잠깐 독일 연수했었을 때 나토 국방대학원
교수한테 배운 걸로는 가장 도청을 피하기 쉬운 장소가 혼란하고 사람이 많은 곳. 그렇지. 첫 번째. 백색송. 예. 두 번째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공원에서 둘이서 계속 걸으면서 이야기하기. 요게 이제 가장 좋은 도청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특별한 시설에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국의 도청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각국의 정보기관의 도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뜩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 시설이 취약한 곳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혼잡한 곳을 가라. 아니면은 길거리를 막 배회하면서 이야기해라. 예, 근데 윤석열 씨와 일부는 건물 안에서 이야기를 했고 벙커 안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부가 세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예전에 90년대 예. 언론사 있을 때 예. 유선전화 들면 찌익 하는 소리 들리면 그렇죠. 이거 도청당한다는 얘기 혹시 그렇지, 하고 그러지 그랬었죠. 않았어요? 그랬었죠. 그래서 위원회 있을 때 이명박 때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뭐 이상하게 법 바꾸라고 하고 계속 하는 상황인데 전화기만 들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그 시절을 겪은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위원 이런 분들은 나이가 저보다도 훨씬 많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회의할 때도 TV 소리를 크게 켜놓고 대화를 작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이런 방식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 그러니까 정보기관에 있는 인간들은 더 잘 알겠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소란스러운 곳이나 눈에 안 띄는 곳을 정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우리 롯데리아에서 설마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햄버거 먹으면서 개업 논의하자 얘기했을까 설마. 합하면 별이 4개야. 전현직. 요즘에 그거 났어. 합하면 별이 4개야. 하기야 사실은 뭐 굳이 따지면 우리 나이랑 별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도 사령관이. 없더라고. 그렇더라고. 우리 나이가 별 한 2개쯤 달 나이야. 근데 사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얘들아 친구 개맛을 알아?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롯데리아에서. 이 두 분의 나이대가 네. 사실 취향도 아니지 않습니까? 롯데리아 햄버거가. 이거 롯데리아 보세요. 취향은 취향이에요 나는. 아 취향이세요? 아 비슷한 나는 나이대지. 롯데리아 새우버거 좋아해요. 새우버거 좋아하세요? 원래는 피시버거 좋아했는데 취향이 피시버거가 없어져가지고. 취향이 그래. 아 독특하죠. 독특한 거예요? 새우버거 맛 맛있는데. 아, 저는 하여간 뭐 좋아해요 그러면? 뭐 와퍼? 저는 이게 체인점은 잘 가지 않습니다. 버거는. 수제버거 찍까요 또? 네, 수제버거 아, 저는 나이프가 네. 같이 나와야 잘났어, 드시는 스타일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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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민아 평론가 취향을 물어보면 뭐, 딱 뭘 비교가 좋아해요 될것 같아. 본인은? 저는 KFC를 많이 먹어왔는데 KFC. 옛날이지 KFC. 오 나랑 네. 비슷한데. KFC 징거버거 많이 먹었습니다. 저랑 비슷한데? 요즘 이 KFC 잘 안 여기에서 가는데. 핵심은 롯데리아 햄버거보다는 왜 민간인 투스타 출신의 정보사령관이 동원됐냐 또는 얘가 짰냐 노상원이가 짰냐 그냥 막 부르겠습니다. 이게 저 내란죄에 관련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당했는데 이게 뭐예요? 왜 원래부터 저 윤석열이 시킨 건가? 아니면 김용현 용연파라며요? 김용현 용연파라며요 이 김용현. 사람이. 김용현 네.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아니 근데 쪽 입사하고 민간인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나? 근데 이제 이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진짜? 오늘 이 신문들을 쭉 보니까 네, 정보사라는 데가 이제 잘 알려진 부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방첩사보다도 사실은 덜 알려진 부대잖아요. 존재나 뭐 그 행태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만의 뭐 문화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뭐 영화 주인공들인 거죠. 퇴직한 이제 정보사 요원들도 일정한 영향력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한 사람이고 민간인 신분인데도 자기들끼리 모이면 선배고 그 선배의 나름대로의 그 이런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이 관철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들끼리는 요원이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뭐가 있습니까? 김용현이 뒤를 봐주지 않습니까? 네. 김용현이 특수한 미션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는 또 나름대로 요원이고 막 이러니까 그게 또 그런 일도 있는 거다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 게 먹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곳인 거죠. 정보사라는 데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완전히 진짜 헌정을 물납게 한 거네. 민간인까지 해가지고 이 계엄을 했다는 거는 그죠? 그러니까 네. 김용현이 군 인사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 공지의 사실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상원 후임을 정할 때 노상원의 의견을 들었을 수도 있고 예. 문상호 현 사령관 임명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빚지거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데 장성급 인사 다 냈는데 육군 쪽만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장성급 인사 내면 다 이동해야 되거든. 그렇지. 이동해야 되니까 지금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수방사령관까지 다 이동해야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이번 계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김용현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군인 인사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정보사 인사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그러니까 다 선후배로 묶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자기들 딴에는 또 조심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육사든 그렇다 선후배 관계라 하더라도 다 친한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너 계엄할래? 이러면 누가 그걸 고지고대로 그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하지. 그러니까 정말 더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지. 예. 그죠? 우리가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정보사는 그 조짐이 있었던 게 기억을 하실 건데 정보사 하극상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사령관하고 그치. 정보사령관하고 그 밑에 있는데 선배 육사 출신 선배인 요 사람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맞아요. 고소고발하고 이러면서 예. 정보사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오고 난리가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보사 외부에 있는 어떤 공간을 이 정보사가 쉽게 얘기하면 가라로 만든 막 이런 단체를 통해서 공작을 하고 뭐 공작 이런 걸 여러 사무실을 가지 이용했다는 거지. 예, 그 사무실을 가지고 그런 공작에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정보사령관의 의향과는 달리 활용을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둘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게 조율이 안 돼갖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면 이런 얘기지만 그 둘이 근데 왜 싸워가지고 법정으로 왜 갑니까? 분명하게 지휘 체계가 있는 거고 위아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육사 선배가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육사 선배라고 위에 사람을 들이받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사령관이고 한 사람은 그 밑에 있는데 예. 근데 요 관계가 왜 이렇게 되느냐? 한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 김용현 라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신원식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아. 빚어진 일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아. 근데 신원식 라인이 집니다. 김용현 라인이 이기고 그때 그 사령관이 지금의 문상호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런 문란한 어떤 관계들이 시작이 되고 물란한 관계요? 그죠 아주 물란하지. 군정문란이죠. 구정문란이죠. 네, 그리고 이 이전에 블랙 요원들 명단이 막 그 이제 맞아요. 다 무력화돼가지고 중국에서 넘어갔죠. 빠져나갔잖아요. 네, 중국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발생을 합니다. 아니, 지들끼리 또 저 하나에 만든 거야. 그것도 이 인사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그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식이 꽂는 사람, 정보사를 두고 그러니까 신원식이 꽂는 사람, 김영현이 꽂는 사람 이 둘은 아닌데 또 대통령 쪽에 누군가가 꽂는 사람 악의 다툼이 있었던 거고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 정보사라는 또 조직의 특성상 이 정식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끼는 게 아니라 지금 외곽에 있는 정보사에서 나온 원래는 요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 요원들하고 관계가 있는 이런 퇴직 요원들까지 다 끼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군정의 문란들이 이루어지는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하거나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정보사를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권은 그 관계들을 활용해가지고 계엄을 갖고 이 내란 음모를 만드는데 활용하자 지금 이렇게 접근한 거죠 상황을.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무실이 예비역 모임 사무실이에요. 예비역들이 쓰는 사무실이었다고 공작 사무실이. 예. 얘기는 뭐냐면 정보사는 굉장히 소수 인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라인을 만들면은 정보사에서 예편을 해도 그 취업도 라인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비역들의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 그 인수인계를 취업도 안 해도 자기가 은퇴하면 또 이렇게 그렇지. 인계해 주는구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아마 계속 일을 하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예비역들이 입김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지. 예비역이 거의 현역처럼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슷한 일들을 계속하는 예비역 모임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계속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밀도나 이런 것들로 볼 때 노상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했을 수도 있었겠지. 생각해 보니까 군사정권의 관행이 우리가 국정원 요원들도 퇴직하고 나서 특정 기업에 꼭 가잖아요. 그럼 그 특정 기업은 국정원 요원들을 통해서 전직 요원들을 통해서 어떤 적당한 로비와 적당한 어떤 정보를 먼저 알아내고 그걸로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예 국정원 자리가 기업들에 있을 거예요. 국정원 자리라고 아예 있을 옛날에는 거야. 있었어. 분명히 지금도 있었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극우단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기업도 이거는 사실 극우단체가 아니고 법정단체인데 법정단체도 그 밑에 관리하고 있는 아예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전산하의 어떤 기업인데 그거는 다 아주 쉽게 이제 용역 서비스만 하는 그런 기업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꽂아넣기도 쉽겠다. 네, 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 이게 박정희 이후 때 나타난 적폐가 아직 한국 사회에 사라지지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런 이상한 그런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희한한 곳들이. 정부사라는 조직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는 예. 조직이냐면은 우리 동네에 정부사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사에 있는 분이 그 이문정 살았어요? 아니요. 정부사가 저기 있었잖아요. 법원 있는 근처에. 맞아요. 지금은 옮기기 전에 네. 거기 정부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사도 같은 동네에 있었어. 어. 동네 사람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예편하신 분인데 미스터 트롯, TV조선이 막 뜰 때 네.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거 문재인 정권의 공작이야. 그랬다잖아. 그 왜 공작이냐 그랬더니 이건 우미나 전략이야. 우리 보수 그렇게 야 역시 정보사 본인들이 했던 거. 정보사 요원답다. 예, 본인들이 했던 거를 그대로 이제 써먹는다. 우리 뭐 사회 이런- 간첩이 압력하고 있는데 이상해. 이걸 그리고 우미나시키기 위해서 TV조선을 활용해 가지고 예. 국민들을 저렇게 트롯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냥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얼마나 이게 잘 먹히겠습니까? 잘 그런 먹히지.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잘 먹히지. 나는 그런 게 진짜 그렇게 잘 먹힌다는 것 자체가 좀 상상이 안 갔는데 아니 솔직히 다 설명을 해줬대잖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무죄 나오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나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게다가 부정선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뭐예요? 뭐가 부정선거예요? 사전투표? 뭐 전자를 이렇게 개표하는 거? 그래서 하도 선관위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진짜로 수기를 개표도 해주고 이것저것 다 해줬잖아요. 문제라고 되는 것도 한 번씩 확인도 해주고 그거 한 번씩 확인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해주고도 대통령은 그 말을 도대체 믿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그 잘못된 신념이 너무 확고하고 뿌리 깊어가지고 아무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거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런 짓까지 지금 저질렀다는 거 상상이 저는 솔직히 너무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실제 대통령의 뭐 40년 지기 친구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내란이 아니라 소란인데 왜 이러냐 이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친구라고 옆에 주변에 두고 있으니 자리에다가 아이고, 두고. 정말 한심해서 아유. 근데 좀 그래가지고 그 생각도 했어요. 이거 뭐 이제 끝날 예, 때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돼가지고 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 장관한테 메모 줬다잖아요. 대통령이. 예. 경영 메모가 선포할 아니고 때. A4 A4 용지 용지. 줬다는 네. 거죠. A4 용지. A4 거기에 예비비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돈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예. 내년 예산안에 예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 보통 1조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비비가 내년 예산안에 4조 원이 넘었었다고 하죠. 4조 2천억인가 얼마 근데 민주당이 됐다고 하거든요. 삭감한 예산 중에 예비비가 2조 원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거기서 원래 한 삭감한 4조 얼마였는데 4조 원이 넘었어요. 예, 근데 2조 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 핵심들은 뭔가를 눈치를 분명히 챘던 것 같아. 근데 민주당은 네. 사실은 대통령이 그 예비비에서 자꾸 외국 순방 나가는 거 돈 쪽쪽 빼다 쓰거나 엉뚱한 데다가 자꾸 써버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허세 부리면서 돈 우리가 뭐 이거 지원해 줄게 그렇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우크라이나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 뺏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비비를 삭감한다고 삭감했는데 계엄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내년 예비비 넉넉하게 잡아놔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 사실은. 그 맞아 다 의심스럽네 이제 아니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냥. 그 서류로도 증명이 된 게 방첩사였는지 그 서류에 예산에 체포 전담 변호사, 체포와 구속 전담 변호사를 변호사까지 원한다. 그래도 구인 공고까지 내려고 했고 그 그- 비용은 따로 지금 계산을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은 더 많이 책정을 해놓고 이런 것들을 보면 언제부터 이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계획을 짰는지는 이건 진짜 아니, 특검해서 하나하나씩 다 밝혀야 돼요. 여인형 얘기로만 봐도 네. 올 초여름부터 얘기가 나왔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지.
아무리 못해도 11월 얘기는 네. 나오니까. 그리고 11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안 짜거나 이렇게 할 때 충분히 얘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여유롭게 짜놔라. 이 정도 얘기는 뭐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대통령실에서 꽂으면 얘기가 들어가는 거니까 기재부로. 그렇게 하면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가능한 여윳돈이나 이런 돈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걸 계산해 넣었다고 하면은. 이번에 진짜 법대로 처벌하고 절대 사면 좀 해주지 맙시다. 다음 정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절대 사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곽상원 변호사가 네. 사면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해주지 못하도록 법안을 지금 발의한다고 아예. 했잖아요. 예. 지금 뭐 하면 얘기예요. 지금 가두는 것도 지금 못 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 애들은 분명히 가둘 수 있겠지. 그거 맞아요. 그 미리 해놔야 돼. 네. 최근에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